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비상경제 민생회의.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공개로 라이브로 진행이 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회의고요. 그동안에 10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번째 어제는 공개로 했다라는 게 좀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처음 한 회의가 아니라 공개를 처음 한 회의인 거죠? 맞습니다. 예. 8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내용을 좀 짧게 세 갈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경제 기조를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기업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그런 경제 기조거든요. 다만 정부는 뭘 하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하나 전해드리면은 더 좋은 유니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입고 신고 뛰어라.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 요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부서를 다 산업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실제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네.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 이건 아닐 테고. 실제 바꾸자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바꿔서 다 즉 경제를 좀 중심에 둬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예. 그리고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도 구체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요게 컸죠. 네. 지금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 대상으로 현재는 이제 40%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생애 첫 주택자는 조금 더 높은데요. 요거를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50%까지. 네. 그리고 지금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안 나오거든요. 아예 대출 안 나오죠. 요거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도 금융위원장이 내놨습니다. 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좀 화기애애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웃음도 많이 나왔고 농담도 많이 했거든요. 뭐 따지거나 치열하게 논쟁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아까 이 산업부 요거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웃으면서 좀 농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앞에 비상자가 붙었는데 이제 제가 쭉 80분 동안 봤는데 비상 느낌은 별로 나지 않는 회의였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아하. 특히 그렇게 느껴졌던 다른 이유가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이 있거든요. 네. 긍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 어떤 거요? 예를 들자면 K배터리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예. 뭐 외국에서 줄을 서고 있다. 그리고 원전은 최대 성과를 얻었다. 또 방산 수출로 38조 원의 그런 효과를 봤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장관들이 쭉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홍보하자고 만난 자리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네. 비상 뭐 대책 회의 같은 거였는데 비해서 분위기가 좀 비상하지 않았다. 좀 무풍지대 같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금리라던가 환율 문제, 대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글로벌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은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좀 긍정적인 평가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긍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는 이제 뭐 한국갤럽이 보통 여론조사하면은 이 부정적 평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거기는 이제 나와요. 그러면 항상 맨 1, 2위 하는 게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무능, 경험 자질 부족 이런 게 항상 상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가 뭐 수사만 하지 뭐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있냐 뭐 이런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거를 조금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면 돌파해보겠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네. 쇼하지 말라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 집중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고 나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안심하십시오라는 보여주는 측면 뭐 이런 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 취지에 대해서 저는 뭐 좋게 봤는데 문제는 이제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지금 네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비상, 경제, 민생, 회의. 네. 이거에 부합했느냐. 제가 보기엔 비상하지도 않고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가 안 나왔고 이거는 회의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비전 발표회 아니면 성과 설명회 같았어요. 그러니까 회의라고 하면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극복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지만은 우리 뭐 K 배터리 잘한다, 뭐 잘한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뭐 좋습니다. 뭐 산업부로 다 바꾸는 거 좋은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상한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먼 미래 얘기잖아요. 좀 너무 좀 아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지금 아까 뭐 퍼펙트 스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왜 채권 시장 얘기 안 하나요? 지금 지금 뭐 김진태 지사발 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이 문제가 지금 이 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데 이거가 지금 안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를 굉장히 조금 안이하게 지금 본 거 아니냐. 예. 자,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쇼하지 않고 회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얘기를 들었던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캠프 시절부터 회의를 운영을 하면은 좀 호통도 치고 혼내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네. 그런 모습이 나올까라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물론 이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네. 완전히 아이, 그런 모습을 보이긴 어렵겠지만 카메라 켜져 있는데 여기서 호통을 치기는 어렵죠. 아무리 리얼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전한 원래 실제 모습을 좀 보여주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여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이 김준일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민생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회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기에 대한 오늘 평가, 뭐 정치권의 평가는 어떤지 1부, 2부 인터뷰 통해서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보신 관전평도 보내주십시오. 그나저나 민주당에서도 어제 경제 관련된 행보가 좀 있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국거래소를 갔습니다. 아까 비상경제회의가 오후 2시에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일정은 1시 15분에 있었고요. 이 일정명이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이 대표가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부가 오히려 경제 리스크의 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오히려 정부가 문제냐? 이 문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4주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우상호 의원이 오랜만에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는 이 경제에 대한 얘기, 레고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좀 듣도록 하고 네, 박순봉 기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이재용의 삼성시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어제 승진했습니다. 네, 부회장이었다가 어제 회장이 된 거죠. 네. 네, 원래도 총수 격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그룹의 총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입사한 지는 31년 만이고요. 1991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이제 요게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부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31년 만에 회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 별세 시점으로는 2년 만입니다. 예. 그리고 승진 혹은 취임이 굉장히 조용했어요. 뭐 행사도 없었고 별도의 취임사 발표도 없었거든요. 따로 취임사 발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거는 그냥 나오면서 재판 갔다가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게 사내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도전. 이게 일부 포부가 담겨 있는데 비교적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상황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가 왜 승진을 시켰느냐 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책임 경영도 필요하고 또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 즉 어려운 상황이니까 회장으로 승진하도록 했다라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빵빠레 터뜨리고 취임식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좀 뒷받침하도록 일부러 시점을 좀 어제로 잡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가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날이거든요.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 실적이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닝 쇼크 실적 충격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 3분기랑 대비해가지고 31.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승진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든 거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회장 자리 공석 더 이상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또 화려하게 취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배경으로 꼽힙니다. 김준일 대표는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그 취임식 안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나 다른 LG 뭐 이런 3세 재벌 3세 회장들은 다 취임식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리터면 1대는 뭐 이제 만든 거고 2대는 이렇게 세운 건데 3세는 뭔가
이게 선대에 네. 소위 말해서 아빠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네.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세도 아빠 잘 만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는 한데 2세들은 뭐 뭔가를 이제 막 되게 이 그룹들을 발전시켰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3세도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을 해서 전체 트렌드는 그렇다라는 거고 네. 이건희 회장이 87년에 회장이 됐거든요. 삼성그룹 회장. 예. 4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45세 됐는데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됐는데 뭐 젊은 경영이 그런데 55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회장 됐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도 늘었지만은 너무 이제 좀 현재 사람들을 조금 너무 젊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그룹이 정말로 언제나 안 어려웠겠냐면 지금 많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재용의 과제라면 뭘까요? 이재용의 과제라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라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이제 확고하겠다라면은 이재용은 반도체 플러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다음 먹거리.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물론이고 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자를 되게 많이 늘리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먹힐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컨트롤 타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컨트롤 타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전실. 미전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좋은 거는 소위 말해서 삼성의 여러 계열사들을 조율하고 어떤 것들에 힘을 몰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사실 삼성그룹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를 각자 계열사들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게 이제 뭐 상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룹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편법이다 탈법이다 문제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영승계를 다 기획을 하면서 이걸 해체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많아서 해체했던 그 미전실을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미전실의 빚을 준하는 것을 무엇을 만들 것인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이게 그러면 삼성그룹의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또 찬반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그럼요. 그쵸? 미전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정농단 그 논란 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이름이나 또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를 삼성그룹이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우회적으로 좀 다른 방식을 채택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계곡살인 이은혜 무기징역.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혜와 그 남자친구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은혜에게는 무기징역이 어제 내려졌고요. 남자친구는 공범이라고 봤거든요. 징역 30년 선고가 됐습니다. 네. 보험금 노리고 둘이 짜고 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쟁점은 직접 살인이냐 간접 살인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살인은 살인인데 일단은 살인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요거부터 첫 번째 쟁점이었고 맞습니다. 살인으로 법원이 인정을 한다면 직접 살인이냐 간접 살인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었는데요. 네, 검찰은 직접 살인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심리 지배를 해서 직접 살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법원은 그렇게는 안 봤습니다. 간접 살인이다. 왜냐하면 남편이 스스로 뛰어내렸거든요. 네. 근데 다만 뛰어내리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구하지를 않았다. 즉 방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판단이 있었던 게 만약에 당시에 그 사건 때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어도 이은혜는 살인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법원이 썼거든요. 그 얘기는 그 전에 뭐 보고도 먹였다든지 네, 여러 또 가지 해외 검색도 하고. 뭐 수상 스포츠 할 때 그 시도라든지 이런 네. 걸 다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좀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이은혜 측은 항소를 할 계획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 어제 판결 예상하셨어요? 뭐 중형이 나올 것은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눈에 띄었던 거는 법원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데 이제 눈에 띄어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게 이은혜가 남편을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움쩍달싹 못하게 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게 뛰어들게 했다. 그 계곡물에라는 건데 법원은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줄 요구까지 거부를 못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스라이팅의 정황 징후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했던 게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되면은 앞으로 많은 살인이나 이런 범죄에 이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것이다라고 뭐 인정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을 그었다. 아, 네. 심리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원의 어떤 판례를 만들었다. 1심이 그렇고 2심 항소하는 거죠. 네, 이은혜 항소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2심도 있고 아마 3심도 있으니까.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